미영아, 너 진짜 또 내 며느리가 되려고? 어머, 정말 질긴 인연이네요. 이게 말이 돼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 전 아들과 이혼할 때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라. 며 등을 돌렸던 바로 그 며느리가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미영아, 설마 우리 재민이랑 결혼한다는 게 너 얘기야? 네, 재민 씨 어머니가 어머니셨다니.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재혼까지 했는데 재혼 남편의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바로 10년 전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미영이라니요. 어머니, 저도 정말 놀랐어요. 재민 씨 어머니가 어머니실 줄이야. 미영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이제 다시 너와 가족이 되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며느리와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이야. 그것도 다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말이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려고요. 잘해보겠다고? 1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 그러고는 우리 준호 버리고 나갔으면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부터 생각하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 올해 73세입니다. 최근에 재혼을 해서 행복한 인생 2막을 살고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10년 전 제 며느리였다가 이혼한 김미영이 이번에는 제 재혼 남편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다르다고? 미영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과연 73세 인생에서 이런 운명적 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재혼 남편과 함께 정기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거든요. 73세가 되니까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영자야, 검진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당신은? 재혼 남편 재혼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 10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이었어요. 미영아, 김미영. 10년 전 제 며느리였다가 아들 준호와 이혼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미영이도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여전하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말이에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때 미영이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저희 쪽을 보는데 바로 재혼 남편 아들 재민이었어요. 재민아, 어떻게 네가 이 여자랑 저랑 결혼할 여자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이런 일이.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재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때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제 재혼 남편의 아들 재민이가 미영이와 함께 와 있다는 것, 그리고 둘이 연인 사이라는 것. 재민아, 이분이 누구야? 재혼 씨가 미영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이분이 미영 씨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가 결혼하겠다고 한 그 여자. 재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어리둥절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미영이는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재민 씨가 어머니 아들이셨다니. 미영아, 너 진짜 또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10년 전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영자야, 미영이를 알아? 재혼 씨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알죠, 10년 전에 우리 집 며느리였어. 뭐, 며느리였다고? 재민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와 미영이를 번갈아 봤어요. 그럼 어머니가 미영 씨 전 시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응, 그리고 10년 전에 우리 준호랑 이혼했지. 순간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재민이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영아, 너 이거 일부러 접근한 거야? 10년 전에 우리 집 망쳐놓고 이번에는 또.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재민 씨 어머니가 어머니일 줄은 몰랐다고? 그럼 우연이라는 거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일단 이야기는 집에서 해요. 여기서는 너무. 재민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훈 씨가 계속 물어봤어요. 영자야, 그 여자가 정말 내 전 며느리야? 응, 그리고 아주 미운 며느리였어.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리가 정리가 안 됐어요. 재혼 남편 재훈 씨는 계속 궁금해하고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재민이랑은 어떻게 만났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어요. 10년 전 그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김미영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 게 2010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착한 애라고 생각했죠.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고우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인사할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미영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나온 말이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미영아, 우리 같이 살면서 정 나누고 살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어머니, 저희는 정말 따로 살고 싶어요. 신혼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말했죠. 준호야, 미영이가 자꾸 분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신혼부부끼리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가시켜줬어요. 분가하고 나서는 더 문제였어요. 명절 때나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미영아, 김치 담그는 거 배워야지. 우리 준호가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김치도 사 먹는 집이 많던데요. 사 먹는 김치가 집에서 담근 김치만 하겠어? 며느리가 김치도 못 담그면 어떻게 해? 어머니, 저는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어요. 직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그때마다 미영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아, 우리 준호 속옷은 따로 빨아야 해. 남자 속옷이랑 여자 속옷이랑 같이 빨면 안 되거든. 어머니, 요즘은 다 세탁기로 같이 빨아요. 그럼 안 돼. 우리 때는 다 따로 빨았어. 미영이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랑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준호야, 미영이가 요즘 너무 차갑지 않니? 엄마, 미영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조용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계속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영이가 아들을 제 편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아팠을 때였어요. 감기가 독감으로 번져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 죽 좀 끓여달라고 미영이한테 말해줘. 미영이가 직장에서 못 와요. 제가 사올게요. 사온 죽이 어디 집에서 끓인 죽만 하겠어? 엄마, 요즘은 죽집 죽도 맛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파도 돌보지 않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감싸기만 하고.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미영아, 시어머니가 아픈데 한 번도 안 왔네? 나중에 미영이가 왔을 때 제가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직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직장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보다 직장이 더 소중하다는 거지? 그때 미영이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생활이 있어요. 생활? 시집 와서 무슨 생활?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시는 게 생활이지. 그 말을 듣고 미영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삐걱거렸죠. 그리고 3년 후 미영이가 이혼하겠다고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네.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성격 차이? 그런 걸로 이혼해?
우리 때는 성격 차이가 있어도 참고 살았어.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조금만 힘들면 이혼부터 생각하는 요즘 젊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1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영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1년 후, 어머니, 저희 정말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때 미영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준호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 말하기 어려워요. 말하기 어렵긴 뭐가 어려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못할 말이 어딨어. 그때 미영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가 바람 피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준호가 바람을? 그럴 리가 없어. 뭐라고? 바람 피웠다고? 네, 회사 후배와. 미영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준호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봤다고? 뭘 봤다는 거야?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걸.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미영이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아,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남자들은 회사 일로 호텔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 어머니,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한번 실수했다고 이혼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정말 그랬어요. 남자들이 한 번 정도 바람 피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변 어른들도 다 그랬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못 참겠어요. 못 참긴 뭘 못 참아.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부터 생각해. 조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상처? 그까짓 거 시간 지나면 다 잊어져. 우리 때는 그런 걸로 이혼 안 했어.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미영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영아,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이혼녀가 되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아? 어머니, 전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앞으로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미영이랑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호야, 너 정말 바람 피웠니? 준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뭐야? 피웠어, 안 피웠어? 한번 실수했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니. 준호야, 너 미쳤니? 어떻게 그런 짓을? 엄마, 정말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미영아, 봤지? 우리 준호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영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남편이 잘못했다고 바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해.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이혼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영아, 너도 반성해야 할 게 있어. 제가요? 응,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준호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잖아. 집에서도 말수가 적고 스킨십도 거의 안 하고. 미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준호가 밖에서 위로받으려고 한 거야. 어머니, 저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기 싫어하고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그때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해요. 시간이 없었어요. 직장이 그렇게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준서야, 엄마 말이 맞아. 미영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들마저 제 편을 들어주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미영아, 이번 기회에 너도 변해봐. 그럼 우리 준호도 달라질 거야.
하지만 미영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어요. 변호사? 벌써? 네.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한 거잖아요. 미영아,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라고요? 그럼 뭐야? 시어머니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면서 그때부터 미영이와 완전히 틀어졌어요. 결국 한 달 후에 이혼이 성사됐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했어요.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라. 그게 미영이에게 한마지막 말이었어요. 미영이와 이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엄마, 미영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돼. 하지만 준호는 계속 미영이 생각만 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 제가 미영이한테 너무했나요? 뭘 너무해? 내가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미영이가 잘못이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제가 잘한 건지.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영자야, 숨이 안 쉬어져.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준호가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혼자 남겨졌어요. 준호는 자기 일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68세에 과부가 된 기분이란. 그렇게 3년을 혼자 살았는데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영자야, 오랜만이다. 재훈이? 진짜 오랜만이네. 이재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50년 만에 만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영자야, 많이 변했네. 그런데 여전히 예쁘다. 뭘 예뻐, 할머니가 됐는데. 그날 동창회에서 재훈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야, 나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 어머, 그래, 암이었어.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영자야, 요즘 어떻게 살아? 그냥 혼자 살지 뭐.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하지. 그런데 어쩌겠어. 그날 이후로 재훈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났는데 점점 특별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영자야,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뭐, 같이 살자고? 응, 둘 다 혼자 사는데 외롭잖아. 73세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훈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을 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 나이가 있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영자야, 나는 진심이야. 남은 인생 함께 살자. 결국 6개월 전에 재혼했어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무슨 재혼이냐고 말렸지만요. 엄마, 73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준호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준호야,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렇긴 하지만 너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뭔지 알아?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결국 준호도 이해해줬어요. 재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재훈 씨는 저와 달리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었거든요. 영자야, 아침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까? 재훈 씨는 요리도 잘했어요. 남편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집안일도 다 잘하더라고요. 영자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가고 싶은데 가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재훈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재민이가 결혼한다고 해. 어머, 정말? 언제? 다음 달에. 그런데 상대방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 그럼 만나봐야지. 어떤 여자일까? 그때는 정말 기대가 됐어요.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게. 재민이 말로는 정말 좋은 분이래.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
선생님이면 교양 있는 분이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그 며느리가 바로 10년 전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미영이일 줄은. 영자야,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며느리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갔다가 그 충격적인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영자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재훈 씨도 당황해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다시 10년 전 그 악연과 마주하게 되다니.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잃었어요. 재훈 씨도 계속 뒤척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영자야, 정말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10년 만에 다시 만난 미영이. 그것도 이번에는 며느리로 다시 들어온다니. 재훈아, 우리 재민이는 미영이가 이혼녀라는 거 알까? 글쎄, 말 안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가 말해야 하나? 영자야,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다음날 아침 재민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만난 분이 제 약혼자 미영 씨였어요. 재민아, 어머니께서 미영 씨를 아신다고 하던데 어떤 사이세요? 재훈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민아, 그건 말하기 복잡해. 복잡하다니요? 그냥 아는 사이 아니세요? 아니야. 미영 씨는 어머니의 전 며느리야. 전화 너머로 재민이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며느리요? 그럼 미영 씨가 이혼녀라는 말씀이세요? 응, 10년 전에 이혼했어. 아버지, 왜 그런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재민아, 우리도 몰랐어. 미영 씨가 내 약혼자인 줄. 그날 오후 재민이가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어두웠어요. 어머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미영 씨가 어떤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니 재민이가 미영이를 싫어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재민아, 미영이는 좀 어려운 며느리였어.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 말을 잘 안 들었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혼한 이유는 따로 있어. 재민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뭔데요? 네 형. 아니, 미영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 바람을요? 응. 그런데 미영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이혼해버린 거야. 재민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머니, 그럼 잘못은 형이 한 거네요. 잘못이야 준호가 했지. 하지만 미영이도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요?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시어머니 말은 하나도 안 들어. 사실 그때 감정이 복잡했어요. 미영이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게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미영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다기보다는 고집이 세다고 해야 하나. 그때 재훈 씨가 끼어들었어요. 재민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10년이 지났으니까 미영 씨도 많이 달라졌을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미영 씨를 어제 처음 봤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재훈 씨는 제가 미영이를 너무 안 좋게 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재민아,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불편하긴 해.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10년 전 그 기억들 때문에 미영이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영이에요. 응, 알겠어. 어머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뭘 이야기해? 이번 일에 대해서요. 저도 어머니만큼 당황스러워요. 미영이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제 만날까?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재훈 씨가 물어봤어요. 누구야? 미영이야. 내일 만나자고 해. 그래, 뭘 이야기하려고? 모르겠어. 하지만 만나서 확실히 해둬야겠어.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미영이를 만나면 뭘 말해야 할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나가더니 이제 와서 다시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미영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변했는지. 영자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가족?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야.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민이와 미영이가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다시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민이가 정말 미영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내일 만나서 확실히 해야겠어. 다음 날 오후 미영이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10년 만에 둘이서만 마주 앉으니까 정말 어색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긴 뭘 고마워.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지. 미영이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놀랐어요. 재민 씨 어머니가 어머니실 줄은. 나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10년 전 일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네. 그때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순간 의외였어요. 미영이가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영아, 뭘 사과해?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어린 나이라지만 너무 철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때 너도 힘들었겠지. 준호가 바람 피워서. 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어요. 미영이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미웠어요. 나를? 네. 준호가 바람 피웠는데도 제 탓이라고 하셔서 그때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었죠. 미영아, 그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아들이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미영이가 이해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미영아, 사실 나도 그때 너무했어. 어머니, 아들이 잘못했는데 내 탓이라고 한 건 정말 미안해. 10년 만에 하는 사과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그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아직도 혼자 살아. 결혼 안 했어요? 몇 번 소개받았는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직도 너 생각하는 것 같아. 미영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차갑게 이혼했나요? 차갑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 그때서야 미영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영아, 그런데 재민이랑은 어떻게 만났어? 학교에서 만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재민 씨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 오래 만났어? 1년 정도 됐어요. 재민이를 정말 좋아해? 미영이가 살짝 웃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준호와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라? 재민 씨는 저를 정말 존중해 주세요. 제 의견도 들어주시고 직장 일도 응원해 주시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니까요. 어머니, 저는 이번에 정말 잘하고 싶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미영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머니, 나도 10년 전보다는 많이 변했어. 며느리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 정말 그랬어요. 73세가 되니까 예전만큼 까다롭지 않아졌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 결혼 반대 안 하세요? 반대? 왜 반대해? 재민이가 좋아하는데. 10년 전 일 때문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재민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미영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이지. 그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요? 저희 관계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미영아, 나도 확신은 못하겠어.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겠지. 저도 정말 노력할게요. 그래,
서로 노력해보자.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0년 전의 앙금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결혼 준비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며느리 결혼인데. 미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훈 씨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 그냥 결혼하라고 했어. 잘했어. 영자야. 정말 잘한 걸까? 응.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미영이와 화해하고 나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결혼식은 작게 하려고요. 작게? 얼마나 작게?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했어요. 제 첫 번째 며느리 때는 그래도 제법 큰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미영아, 그래도 재민이 첫 결혼인데 너무 작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머니, 저는 재혼이라서 너무 크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재혼이라고 해서 작게 할 이유는 없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 그런데 재훈 씨는 미영이 편을 들더라고요. 영자야, 요즘은 다들 작게 해. 미영 씨 의견을 존중해주자. 당신은 왜 자꾸 미영이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부터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수는 간단히 준비하려고요. 간단히?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지. 요즘은 각자 필요한 것만 준비해요. 그럼 안 돼. 혼수는 예의야, 예의. 미영이가 살짝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는 실용적으로 하고 싶어요. 실용적? 결혼이 장사야? 그때 재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미영 씨 말이 맞아요. 요즘은 정말 간단히 해요. 재민아, 너까지 왜 그래? 첫 결혼인데 제대로 해야지. 첫 결혼이라고 해서 꼭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간 화가 났어요. 아들뻘 되는 재민이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재민아, 내가 뭘 알아?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어머니, 미영아, 내가 재민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재민이가 갑자기 변했겠어?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미영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께서 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변했다고? 뭐가 변했다는 거야? 10년 전이랑 똑같으세요. 저를 믿지 않으시고. 그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믿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 널 안 믿었어? 지금도 제가 재민 씨한테 뭔가 잘못 말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재민이가 왜 갑자기 변했겠어? 재민 씨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합리적이고 개방적이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재민이가 합리적이라는 건 제가 비합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미영아, 너 지금 나보고 고집스럽고 꽉 막혔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뭐야? 똑똑한 며느리가 무식한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한다는 거지. 미영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왜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긴 뭘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날 밤 재훈 씨가 말했어요. 영자야, 오늘 너무했어. 내가 뭘 했다고? 미영 씨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심하게? 당연한 말 한 건데? 당연한 말. 영자야, 미영 씨가 뭔가 나쁜 말이라도 했어. 재훈 씨까지 미영이 편을 드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당신도 미영이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공평하게 보자는 거야. 공평하게? 내가 언제 불공평했어? 오늘 미영 씨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화를 냈어? 생각해보니 미영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낸 거였죠. 다음날 재민이가 혼자 왔어요. 어머니, 미영 씨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고? 네. 어젯밤에 울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재민아, 어머니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어머니,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하려고 해요. 그래, 네.
어머니 생신 선물도 벌써 준비해놨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어머니, 미영 씨에게 기회를 주세요. 10년 전과는 다를 거예요. 알겠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어머니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면 미영 씨도 마음을 열 거예요. 그날 저녁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어제는 내가 너무했다. 미안해. 어머니, 내가 상처받았다며?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긴 뭘 이해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미영이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미영아,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내가 노력할게. 저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다시 한번 화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결국 미영이 의견대로 작은 결혼식으로 정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영자야, 오늘 미영 씨 정말 예뻐 보이네. 재훈 씨가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영이가 예뻐 보였거든요. 그러게, 행복해 보여. 우리 재민이도 정말 좋아하는구나. 재민이와 미영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을 했어요. 가족들끼리만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가 제게 와서 인사했어요. 뭘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영아,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저도 정말 잘할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미영이가 자주 집에 왔어요. 10년 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미영이가 좋은 차를 사와서 같이 마시자고 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돈 쓸 일 없어. 어머니께 잘하고 싶어서요. 10년 전에 미영이는 이런 세심함이 부족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세요. 김치? 너 예전에는 김치 담그기 싫어했잖아. 그때는 제가 철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미영이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어머니, 이 정도면 맛있을까요? 응, 처음 치고는 잘했어. 정말요? 다행이다. 미영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았어요. 미영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배려 깊어졌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갑자기 집에 왔거든요. 엄마, 미영이가 정말 재혼했어요? 응, 왜? 엄마, 미영이 남편이 누구예요? 재민이야. 왜? 재민이가 누구냐고요? 준호가 갑자기 흥분하더라고요. 재훈 아저씨 아들이야. 재훈 아저씨가 누구세요? 내 재혼 남편이야. 그 순간 준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미영이가 엄마 며느리가 또 됐다는 말이에요? 응,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이미 결혼했어. 어쩔 수 없어. 엄마, 미영이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긴. 재민이가 좋아하는데 어쩌겠어? 그때 마침 미영이가 왔어요. 준호와 마주친 순간 둘 다 얼어붙었어요. 준호, 미영아, 10년 만에 만난 전 부부.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미영아, 잘 살고 있었구나. 너도 건강해 보이네. 응, 그런데 정말 재혼했어? 응, 상대방이 우리 엄마 재혼 남편 아들이라며? 응, 정말 우연이었어. 준호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다. 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호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준호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미영이가 행복하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미영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73세에 다시 할머니가 된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임신 기간 동안 미영이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미영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어머니.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손녀였어요. 어머니, 아기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마음이 벅찼어요. 73세에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다니. 미영아, 고생 많았어. 어머니께서 옆에 계셔서 힘이 됐어요.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10년 전에 그 앙금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이 작은 아기가 치유해 준 것 같아요.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며느리야.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말 감사해요.